일러스트 핵심 기출 유형 문제로 작품명은 국제 청소년 태권도 한마당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태극기를 그리는 방법이 포인트입니다. 먼저 타이틀부터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바에서 타입2 선택해서 빈 공간 클릭, 타이틀 글자 써주세요. 컨트롤 엔터 눌러서 글씨 끝내기를 하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캐릭터 패널 꺼내줍니다. 서체는 궁서체를 선택하고 폰트의 사이즈는 넉넉하게 설정해줍니다. 글자를 대고 그림을 그릴 거기 때문에 옵션 바에 있는 오페시티는 30%로 설정해주고 움직이지 않도록 메뉴바의 오브젝트, 락, 셀렉션 눌러줍니다. 면색은 없고 선색은 눈에 띄는 색상으로 선택해주세요. 도구바에서 펜툴을 선택하고 시험지에 나와져 있는 타이틀의 형태를 보면서 글자를 선으로 그려줍니다. 캘리그라피를 드로잉할 때 서체를 대고 그리면 균형 맞게 그릴 수 있습니다. 선 강제 종료를 하기 위해서 컨트롤을 누른 채로 빈 공간 클릭해주세요. 도구바에서 셀렉션 툴 선택해서 그린 글자의 선들은 다 같이 선택을 합니다. 글자 바깥쪽으로 이동해주세요. 메뉴바의 오브젝트, 얼락얼 눌러서 잠금 해제해주고 대고 그렸던 글자는 지워줍니다. 드로잉 선은 출력 형태의 원고와 비슷하도록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나 위드 툴을 이용해서 수정을 해줍니다. 먼저 끝부분이 둥글게 들어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선택을 하고 옵션 바에서 스트로크, 캡 라운드 선택하고 코너에서도 라운드 조인을 눌러줍니다. 선의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는 옵션 바에 있는 유니폼 부분을 선택해서 비슷한 종류의 선을 선택해주세요. 스트로크의 두께를 높여서 두께감도 줍니다.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앵커 포인트와 패스를 움직여서 수정을 더 해주세요. 출력 형태와 모양을 더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도구바에서 위드 툴을 선택하고 패스를 기준으로 잡아당깁니다. 위드 툴은 패스에 포인트 점을 클릭해서 드래그 해주면 굵기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세로선을 움직여서 위치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점을 더블 클릭해서 위드 포인트 에디트 팝업 창이 활성화되면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도 가능합니다. 위드 툴을 이용해 출력 형태와 더 비슷할 수 있도록 보완해주세요.
글자를 비슷하게 만들어 놨다면 글자는 다 같이 선택해 줍니다. 메뉴바의 오브젝트 Expand Appearance를 눌러서 선을 면으로 변경해 줍니다. 크기 설정해 주세요. 타이틀의 면색은 각각 알맞게 적용시켜 줍니다. 도구바에서 모서리가 둥근 라운디드 레팅규 툴 선택하고 청춘형 위에 클릭한 채 드래그, 사각형을 그려주세요. 레이어 순서는 뒤로 보내줍니다. Ctrl Shift 대괄호 열기. 위젯을 이용해서 둥근 정도로 지정해주고 도구바에서 펜스 툴을 선택해서 사각형의 외곽을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상도 알맞게 넣어주세요. 사각형은 겉에 거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브러쉬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바에서 윈도우 브러쉬 펜을 꺼내줍니다. 브러쉬 패널 하단에 라이브러리 메뉴 클릭하고 아티스티 초코초코 펜슬 눌러주세요. 옵션 아이콘 눌러서 리스트 뷰로 변경해줍니다. 브러쉬의 종류 중에서 차코 테이퍼드를 선택해줍니다. 스트로크의 두께를 조정해서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작업된 타이틀은 다 같이 선택해서 그룹 지정해주세요. 도구바에서 타입툴을 이용해서 나머지 필요한 글자도 타이핑해주고 서체 비슷한 서체와 색상도 넣어주세요. 작업된 글자는 그룹을 지정해주세요. 이번에는 타이틀 오른쪽에 있는 태권도의 이미지를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아래쪽에 있는 그림과 동일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여지는 이 이미지를 보고서 그림을 그리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형태를 그려주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모양을 보완해주세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미지도 바로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로따로 그린 이미지는 하나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바의 윈도우에서 패스파인더 꺼내줍니다. 유나이트 눌러주세요.
먼저 타이틀에 사용할 이미지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려놓은 오른쪽에 있는 태권도의 이미지를 복사합니다. 크기, 비율 맞춰서 놓아주세요. 메뉴바에서 윈도우, 브러쉬 패널 꺼내줍니다. 이미지는 면색은 없고 선색은 검정색으로 설정해줍니다. 브러쉬 패널 하단에 라이브러리 메뉴 선택하고 아티스티 초코초코 펜슬 선택해주세요. 브러쉬의 종류 중에서 초코 펜슬 선택해주세요. 이미지는 Ctrl+C, Ctrl+F 눌러서 패스트 인 프론트, 이미지 앞에 복사해줍니다. 방향키를 오른쪽 위로 조정해서 배치해주고 선의 색상을 빨간색 계열로 적용해주세요. 마찬가지로 파란색과 노란색도 적용해줍니다. 작업된 이미지는 다같이 선택해서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작업창으로 가지고 와서 크기 알맞게 놓아주세요. 이번에는 로고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다운표 눌러서 그리드 라인 꺼내주세요. 도형을 이용해서 이 이미지와 같이 이미지 변형하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바에서 사각형 도구 툴 선택하고 클릭한 채 드래그, 직사각형 그려주세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에 있는 앵커 포인트 두 개를 선택하고 기울기가 될 수 있도록 왼쪽으로 이동시켜줍니다. 사각형은 Alt 드래그, Shift 눌러서 오른쪽에 복사 하나 해줄게요. 이번에는 삼각형으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 이용해서 색상은 다르게 표현하도록 할게요. 삼각형 그려주세요. 이 삼각형은 복사해주고 비율 맞게 크기 조정해서 놓아줍니다. 메뉴바에서 패스파인더 꺼내주고 핑크색 길이 같이 선택해줍니다. 쉐입 모드에서 마이너스 프론트 눌러줍니다. 도구바에서 라인 세그멘트 툴로 잘려야 되는 부분을 라인을 그려줍니다. 이 선과 노란색의 면을 같이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그룹 해지도 해주고 필요없는 하단에 있는 이미지는 삭제해주세요. 너무 많이 자른 것 같아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조금 잡아당겨서 조정도 해주겠습니다. 높이감도 조정해줄게요. 색상 알맞게 넣어줍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도 완성시켜주세요. 작업된 이미지는 그룹 지정해놓고 타입 툴로 나머지 글자 타이핑 해줍니다. 서체와 크기, 자간을 이용해서 비슷하게 만들어주세요. 로고와 글자를 조화롭게 배열하고 그룹 지정해 놓습니다. 컨트롤 다운표 눌러서 그리드 라인 꺼줄게요. 이번에는 심볼 이미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바에서 면색과 선색은 초기화 시켜주고 일리스트 선택해줍니다.
빈 공간 클릭하고 위드와 하이트 부분은 37mm로 설정해주세요. 다시 한번 빈 공간 클릭, 위드와 하이트 부분은 28mm로 설정해주고 OK 눌러줍니다. 다같이 선택해서 얼라인 패널에서 왼쪽 오른쪽이 가운데 정렬, 위아래 가운데 정렬 눌러줍니다. 큰 원의 색상은 면색 더블 클릭해서 테두리 색상으로 넣어주세요. 안쪽에 작은 면은 흰색으로 넣어줍니다. 다같이 선택해서 선색은 없음 눌러주세요. 면색은 없음, 선색은 눈에 띄는 색상으로 선택해주고 도구바에서 일리스트 선택해줍니다. 메뉴바의 뷰, 스마트 가이드 선택해주세요. 센터 부분을 기준으로 Alt Shif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한 채 드래그, 글자가 들어갈 원을 그려줍니다. 글자는 위쪽과 아래쪽이 따로 글자가 타이핑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원은 선을 끊어서 패스를 2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바에서 시저 툴을 선택하고 왼쪽에 패스를 클릭, 오른쪽에 패스를 클릭해서 끊어주세요. 선택 툴로 각각의 패스를 선택하면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구바에서 타입 툴을 선택해서 위쪽에 있는 패스 왼쪽을 클릭해 줍니다. 한글로 타이핑해 주세요. 캐릭터 패널에서 서체 종류, 크기, 자간 설정, 장평 알맞게 조절해 줍니다. 아래쪽에 있는 패스를 선택하고 타입 툴 선택,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패스 클릭해 줍니다. 영문으로 타이핑 해주세요. 이 부분은 위쪽에 글자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는 선택하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가운데에 있는 선을 위로 뒤집어 주세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자가 읽힐 수 있도록 조절해줍니다. 도구바에서 타입 툴을 더블 클릭해서 얼라인 투 패스는 센터로 선택해주고 OK 눌러줍니다. 글자 크기 알맞게 조정해주세요. 필요한 이미지도 넣어줍니다. 다같이 선택해서 그룹 지정해줄게요. 안쪽에 있는 이미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선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선의 종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색은 없게 선색은 40%로 K만 조정해줍니다. 이미지 그려주세요. 선의 종류는 비슷한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몇 개 만들어 놓고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려놓은 이미지는 다같이 선택해서 그룹 지정해주세요. 심볼의 이미지는 위치에 알맞게 놓아주세요. 이번에는 태권도의 이미지 색상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려놓은 이미지 배치 알맞게 해줍니다. 이미지는 복사해서 각각 색상에 알맞게 넣어주고 배치도 회전을 시켜서 놓아줍니다. 앞에 있는 색상을 이미 색상으로 넣어줍니다.
컨트롤 C, 컨트롤 B, 패스트 인 백 눌러서 뒤에 복사를 해줍니다. 색상은 2번 넣어주세요.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B, 3번의 색상 넣어줍니다. 3번의 색상은 사이언 100, 마젠타 0, 옐로우 50, K 0으로 넣어주세요. 오른쪽의 이미지는 갈색 계열로 넣어줍니다. 이미지 컨트롤 C, 컨트롤 B, 패스트 인 백 눌러주고 주황색으로 넣어주세요. 다시 한번 컨트롤 C, 컨트롤 B 눌러서 노란색으로 넣어줍니다. 이 이미지는 작업창에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맞춰서 놓아주세요. 이번에는 배경이 들어갈 부분을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펜툴로 그림을 그려주세요. 먼저 펜툴 선택하고 면색 더블 클릭해줍니다. 색상을 사이언 13, 마젠타 98, 옐로우 100으로 넣어주세요. 면색과 선색은 동일할 수 있도록 면의 색상을 스트로, 선의 색상으로 클릭한 채 드래그, 잡아당겨서 놓아줍니다. 펜툴로 배경을 그려줍니다. 어색한 부분이 있다면 위젯이나 스무스트 이용해서 정리도 해주세요. 이번에는 면색과 선색은 사이언 86, 마젠타 77, 옐로우 8로 설정해주고 펜툴로 왼쪽 부분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간격은 최대한 비슷할 수 있도록 조정해줍니다. 외곽에 선이 거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브러쉬 패널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패널 하단에 라이브러리 메뉴 선택하고 아티스티 페인트 브러쉬 선택해줍니다. 옵션 아이콘 눌러서 리스트 뷰 눌러주세요. 브러쉬의 종류는 팔레트 라이프 선택해줍니다. 빨간색의 면 선택하고 브러쉬 패널에서 사용한 브러쉬를 더블 클릭해주세요. 옵션에 있는 플립 얼롱을 이용해서 방향 설정도 해주세요. 안쪽에 획이 생길 수 있도록 방향성 변경해주세요. 브러쉬의 획이 너무 크다면 스트로크의 두께를 낮춰줍니다. 이번에는 원배경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색은 없고 선색은 사이언 46, 마젠타 38, 옐로우 35로 설정해줍니다. 일리스트 선택해서 빈 공간 클릭, 위드 값은 226, 하이트 값은 128mm로 설정해줍니다. 사이즈는 똑같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선의 두께는 조금 도톰할 수 있도록 3포인트로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리스트 이용해서 빈 공간 클릭, 위드 값과 하이트 값은 위드는 2, 하이트는 1mm로 작은 타원형을 만들어주세요. 같이 선택해서 얼라인 패널에서 가운데 정렬도 해줍니다. 이 이미지는 같이 선택하고 메뉴바의 오브젝트, 블렌드, 메이크 선택해주고 도구바에서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블렌드 옵션 팝업 창에서 스페이싱을 스텝으로 변경해줍니다. 스텝의 수는 40으로 입력하고 OK 눌러줍니다. 위치는 이 정도 들어가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태극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는 넉넉한 사이즈로 그림을 그리고 크기는 자유롭게 축소시켜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바에서 면색과 선색을 초기화시켜주고 레팅큐 툴 선택합니다. 빈 공간 클릭해주세요. 위드 값과 하이트 값은 300에 200mm로 설정해줍니다. 가이드선을 그려주기 위해서 도구바에서 면색은 없게끔, 선색은 빨간색으로 설정해주세요. 펜툴 이용해서 아무것도 선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왼쪽 끝에서 클릭,
오른쪽 끝 클릭, 컨트롤 빈 공간 클릭해주세요. 오른쪽도 상단에서 클릭, 왼쪽 하단에서 클릭, X자를 그려줍니다. 도구바에서 일러스트 선택하고 빈 공간 클릭해주세요. 원을 그릴 건데 위드와 하이트 값은 100mm로 설정해주고 OK 눌러줍니다. 면색과 선색은 초기화 시켜주세요. 동그라미와 사각형은 같이 선택하고 다시 한번 직사각형의 면을 클릭해서 기준 만들어주세요. 얼라인 패널에서 가운데 정렬 눌러줍니다. 다시 한번 가이드선을 만들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선택하고 이번에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주세요. 유니폼 부분에 150%로 적용하고 카피 눌러줍니다. 아이드러퍼 툴로 원은 빨간색의 라인 찍어줄게요. 이번에는 태그 무늬를 그려주기 위해서 동그라미 작은 원 100mm에 100mm로 설정했었던 동그라미를 선택합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50%로 조정해주고 카피 눌러주세요. 카피된 원을 선택하고 메뉴바에서 뷰, 스마트 가이드에 체크가 되어져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가이드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50%로 축소한 원을 선택하고 Al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Shift 눌러서 정방향으로 두 개의 원이 딱 붙을 수 있도록 배치를 해줍니다. Shift 눌러서 같이 선택하고 그룹 지정해주세요. 그룹으로 지정된 이 원과 100mm로 설정한 작은 원 같이 선택하고 한 번 더 뒤쪽에 있는 원을 선택해주세요. 기준점 설정해주고 얼라인 패널에서 가운데 정렬해줍니다. 세 개의 도형은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 도구바에서 쉐입 빌더 툴을 선택하고 이미지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각각 빗금이 되어져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빗금이 제 이미지와 같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때에는 50%로 축소한 나란히 두어져 있는 이 부분이 딱 맞지 않은 경우 또는 우리 뒤쪽에 있는 원과 가운데 정렬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딱 맞춰서 빗금이 각각 보여질 수 있도록 배치를 다시 해줍니다. 상단의 부분은 왼쪽과 위쪽 부분을 클릭한 채 드래그로 흡수시켜주고 오른쪽과 아래쪽은 같이 클릭한 채 드래그 흡수시켜주세요.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태그 문양은 도구바에서 로테이트 툴 더블 클릭해주고 앵글 값을 -20으로 설정해줍니다. 색상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색은 없애주세요. 이번에는 4개의 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색과 선색을 초기화해주고 도구바에서 레팅귤 툴 선택합니다. 빈 공간 클릭, 위드 값과 하이트 값은 50mm에 8mm로 설정해줍니다. Alt 드래그 정방향으로 카피해주고 컨트롤 T 눌러주세요. 얼라인 패널에서 도형 3개는 같이 선택하고 얼라인 2는 얼라인 2 키 오브젝트 선택해줍니다. 스페이싱 간격은 4mm로 설정해주고 첫 번째 아이콘 눌러주세요. 레팅큐 툴 선택해서 빈 공간 클릭. 위드는 4mm, 하이트는 40mm로 설정해주고 OK 눌러줍니다. 3개의 직사각형은 같이 선택해서 그룹 지정해 놓을 거고 세로의 면과 같이 선택해서 가운데 정렬 눌러주세요. 그룹 지정해 놓습니다. 만들어 놓은 이미지는 빨간색 가이드선에 맞춰서 회전시켜서 놓아주세요. 복사해서 회전시켜서 놓아줍니다. 복사된 왼쪽과 오른쪽은 같이 선택하고 도구바에서 리플렉트 툴 클릭해주세요. 컨트롤 Y를 눌러서 원의 중심,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해줍니다. 버티컬 선택하고 카피 눌러주세요. 왼쪽에 있는 부분은 가운데 있는 직사각형을 지워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괴는 언그룹, 그룹 해지를 해주고 도구바에서 쉐입 빌더 툴을 이용해서 삭제돼야 되는 부분은 Alt 클릭, 하나의 면이 돼야 되는 부분은 클릭한 채 드래그 지정해줍니다.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도 완료해주세요.
색상도 알맞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필요없는 가이드선, 빨간색 선은 지워주세요. 태극기의 흰색 면은 면색은 흰색,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해주고 이미지는 다같이 선택해서 그룹 지정해주세요.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합성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어 패널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메뉴바에서 파일, 오픈 눌러주세요. 소스 파일 중에서 1번 JPG 선택해줍니다. Ctrl A 눌러서 전체 선택하고 Ctrl C 카피 해주세요. 작업창에 가서 Ctrl V 붙여넣기 해줍니다. 1번의 JPG는 Ctrl T를 눌러서 트랜스폼 활성화시켜주고 크기를 키워서 상단에 배치해주세요. 엔터 눌러줍니다. 1번의 JPG는 메뉴바에서 이미지, 어저스먼트, 휴 세츄레이션 눌러주세요. 흑백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츄레이션은 마이너스 100으로 설정해줍니다. 밝기는 조금 어두운 것 같아서 라이트네스를 20 정도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바에서 정경색과 배경색을 초기화해줍니다. 메뉴바의 필터, 스타일라이즈, 타일 선택해주세요. 넘버 오브 타일은 20으로 설정해주고 Fill Empty Area Width를 백그라운드 컬러로 선택해줍니다. 백그라운드의 컬러는 흰색으로 들어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연스럽게 합성을 하기 위해서 1번 JPG는 레이어 패널 하단에 마스크 아이콘 눌러주세요. 전경색은 검은색, 배경색 흰색으로 설정해주고 그라디언트 툴 선택합니다. 옵션 바에서 그라디언트 슬라이더 바를 클릭하고 프리셋에 있는 베이지 폴더 열어서 검정에서 투명으로 그라디언트 되어져 있는 컬러 팁 선택해주세요. 옵션 바에서 오페시티도 100%로 되어져 있는지 확인해줍니다. Shift 눌러서 아래에서 위로 클릭한 채 드래그 자연스럽게 합성해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오페시티는 50%로 반투명하게 낮춰줍니다. 일러스트 파일을 열어주세요. 여기에서 작업했었던 원 배경을 선택합니다. Ctrl C 카피 눌러주고 포토샵에서 Ctrl V 붙여넣기 해주세요. 페이스트는 픽셀 선택하고 OK 눌러줍니다. 이미지 외곽에 트랜스폼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크기를 잡아당겨서 키워주고 알맞게 배치해주세요. 배경도 자연스럽게 합성이 될 수 있도록 레이어 패널 하단에 마스크 아이콘 눌러주세요. 전경색은 검은색, 배경색은 흰색, 그라디언트 툴 선택하고 옵션 바에 검은색에서 투명으로 되는 컬러티 선택되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위에서 아래 방향,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합성해 줍니다. 은은한 배경이 될 수 있도록 레이어 패널에서 오페시티는 20%로 조정해 줍니다. 이번에는 빨간색의 배경 일러스트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먼저 빨간색의 배경을 선택하고 Ctrl C, 카피 눌러주세요. 작업창으로 와서 Ctrl V, 붙여넣기 해주고 픽셀 선택하고 OK 눌러줍니다. 위치는 알맞게 배열해주세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파란색 배경 선택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너비를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일러스트에서 태극기 이미지 가지고 오겠습니다. Ctrl C, 카피 눌러주고 페이스트 에즈는 픽셀 선택해주세요. 트랜스폼이 활성화되어져 있으면 크기를 조절해줍니다. 회전시켜서 엔터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Ctrl T 눌러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디스토트 선택하고 모서리 부분을 잡아당겨서 기울기 주세요. 다시 한번 Ctrl T 눌러서 크기 조정도 해줍니다. 태극기의 이미지는 빨간색의 붓 배경에 위에 얹어놓고 Alt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경계 라인을 클리핑 마스크 적용시켜주세요. 태극기의 이미지는 메뉴바에서 필터 갤러리 선택하고 오른쪽 이름 부분 클릭해서 러프 파스텔 선택해줍니다. 질감 표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합성될 수 있도록 오페시티는 60%로 조정해주고 레이어 마스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마스크 아이콘 눌러주세요. 그라디언트 툴 선택해서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 자연스럽게 합성해줍니다. 메뉴바에서 파일 오픈 눌러주세요. 2번 JPG 열기 눌러주고 메뉴바에서 필터 갤러리 선택해줍니다. 아까와 같이 러프 파스텔 선택하고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각각 필요한 이미지를 도구바에서 레탱귤러 마키 툴 선택해서 지정해줍니다. 컨트롤 C 카피 눌러서 작업창에 가서 컨트롤 V 눌러주세요. 이 이미지는 컨트롤 T 눌러서 트랜스폼 활성화 시켜주고 크기 조정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디스토트 이용해서 왜곡시켜줍니다. 빨간색 배경에 태극기와 마찬가지로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경계 라인 클리핑 마스크 적용시켜주세요. 오페시티는 60%로 조정해줍니다. 나머지 굵기도 같은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합성해주세요. 이번에는 파란색 배경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해주세요. 나머지 굵기는 파란색의 클리핑 마스크로 정리해줍니다. 이번에는 파란색 배경과 빨간색 배경에 드롭 섀도우를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오른쪽 빈 공간 더블 클릭, 드롭 섀도우 선택해 주세요. 드롭 섀도우의 옵션 값은 오페시티는 70%, 앵글 값은 177, 디스텐스는 24, 스프레드는 0, 사이즈는 30픽셀로 설정해 줍니다. 파란색 배경도 드롭 섀도우 적용해 주세요. 이번에는 일러스트에서 태권도 이미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이미지부터 차례대로 가지고 올게요. 일러스트에서 배치해 놓은 이런 모양으로 다시 재배치해 줍니다. 순서에 맞게 알맞게 배치해 줍니다. 먼저 왼쪽 끝에 있는 민트색의 남자 태권도 이미지 선택해 줍니다. 메뉴바에서 필터, 블러, 모션 블러 선택해 줍니다. 앵글 값은 0도, 디스텐스는 100픽셀로 설정해 주세요.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모션 블러를 설정해 주는데 파란색 레이어 선택하고 메뉴바의 필터, 모션 블러 선택해 줍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레이어 선택하고 필터에서 모션 블러 설정해 주세요. 주황색 레이어도 선택하고 필터에서 모션 블러 선택해 줍니다. 왼쪽에 파란색 계열의 태권도 이미지 선택해 주세요. 파일 오픈 눌러서 태권도 3 JPG 열기 눌러주세요. 컨트롤 A 눌러서 컨트롤 C 카피 해줍니다.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해주고
레이어 패널에서 이미지와 태권도 이미지 사이 경계 라인을 Alt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리핑 마스크 적용시켜줍니다. Ctrl T 눌러서 트랜스폼 활성화 시켜주고 크기 조정해주세요. 이 이미지는 메뉴바의 이미지, 어저스먼트, 휴 앤 세츄레이션 선택해줍니다. 오른쪽에 컬러라이즈 체크해서 색상 단일화 해주고 파란색 계열로 보정해줄게요. 휴는 210, 세츄레이션은 65, 라이트네스는 마이너스 15로 설정했습니다. 비슷하게 설정해주세요. 클리핑 마스크로 썼었던 파란색 계열의 이미지 선택하고 오른쪽 빈 공간 더블 클릭해주세요.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베벨의 엠보스 선택해줍니다. 입체감을 주기 위한 옵션 값은 스타일은 이너 베벨, 테크닉은 스무스로 설정했습니다. 덱스는 120, 다운, 사이즈 11, 소프트는 0픽셀로 설정했습니다. 옵션 값은 참고 용도로만 봐주세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도 클리핑 마스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색 계열의 이미지 레이어 선택하고 파일, 오픈 눌러주세요. 4번 JPG 열기 눌러주고 이미지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Al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경계 라인 클리핑 마스크 적용시켜주세요. 이 이미지는 Ctrl T 트랜스폼 활성화 시켜주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플립 허리전털 좌우 반전해줍니다. 크기 알맞게 늘려주세요. 이 이미지도 메뉴바에서 이미지 어저스먼트, 휴 앤 세츄레이션 눌러줍니다. 컬러라이즈 체크하고 갈색 계열로 보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휴는 30, 세츄레이션은 35, 라이트네스는 20 정도로 설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태권도의 일러스트 이미지 레이어 선택하고 오른쪽 빈 공간 더블 클릭,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 시켜주세요. 베벨의 엠보스 선택하고 아까 동일한 값으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는 가이드선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 선택해 주세요. 심볼, 타이틀, 로고, 이미지, 일러스트에서 가지고 와서 배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미지 크기, 비율, 배치 알맞게 조정해주세요. 이상 없으면 레이어 패널의 가이드선 왼쪽에 있는 토그라인 눈을 꺼주고 JPG로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바에서 파일, 세이버 카피 눌러줍니다. 포맷 형식은 JPG 선택하고 저장 눌러주세요. JPG 옵션에서 퀄리티는 맥시멈으로 설정해줍니다. 인디자인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바에서 파일, 가져오기 눌러주세요. 저장한 JPG 선택하고 열기 눌러줍니다. 작업창의 이미지 여백에서 왼쪽 상단에 클릭해주세요. 옵션 바에서 기준점은 왼쪽 상단 첫 번째 선택해주고 XY는 0, 0으로 설정해줍니다. 위드와 하이트는 166에 246으로 다시 설정해주세요. 도구바에서 문자 도구 선택해서 클릭한 채 드래그, 프레임 열어줍니다. 들어갈 글자 타이핑해주세요. Ctrl A를 눌러서 전체 선택하고 Ctrl T를 눌러서 문자 패널을 꺼내주세요. 알맞는 서체 선택해줍니다. 날짜는 드래그해서 사이즈를 좀 키워줍니다. 그리고 날짜의 색상만 변경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블럭 지정하고 글자의 색상 더블클릭, 문자의 색상 값은 사이언 85, 마젠타 53, 옐로우 9로 설정해줍니다. 이미지 이상 없다면 메뉴바에서 파일, 저장 눌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